연예인들 중 일부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이 있는 술집, 이른바 호빠를 즐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빠를 즐기는 연예인 TOP 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배우 한하경입니다. 한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이 알려진 이후에도 종종 유흥업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유는 한하경이 해당 남자친구를 폭행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였던 유흥업소 직원에게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트렁크에 올라탄 채 차를 운전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가슴을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하경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하경은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상대방의 아내에게 내가 만난 여자 중 최고다거나 너는 자궁이 안 좋아서 임신도 못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하경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인터넷 방송을 계속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원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위는 배우 최지우입니다. 최지우는 결혼 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연예계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9살 연하이며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지우는 연예계에서 큰 인지도와 재산을 보유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트바 출신 남성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로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3년간 연애하며 그가 호스트 일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등 남편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의 과거와 본명이 이현호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최지우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지우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7위는 요리 연구가 이혜정입니다. 빅마마라는 별칭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혜정은 유흥업소에서 큰손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시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유흥업소에서 풀어낸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자주 놀러 다닌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눈물로 고백해 이혼설이 제기되었지만 그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혜정은 학력 위조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는 방송인입니다. 6위는 배우 수혜입니다. 수혜는 순수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된 루머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때 술집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일본에서 스폰서를 만나 데뷔했다는 증권가 루머도 퍼진 바 있습니다. 또한 배우 양동근과 관련된 남자 문제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양동근을 영입하려던 소속사의 사장이 수혜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양동근은 크게 분노하며 관련된 내용을 담은 노래를 발표했고 그 가사에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를 넣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유흥업소 관련 루머의 신빙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위는 김준희입니다. 김준희는 과거 진우션의 멤버 진우와 결혼했으나 1년 10개월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쇼핑몰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16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만끽했고 2020년에는 그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진실 요구에 김준희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을 인정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는지 그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키고 함께 찍은 사진을 가끔 공개했으나
그의 이름이나 나이를 밝히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남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그녀의 결혼은 그녀의 선택이지만 일부는 남편의 과거를 우려하며 김준희가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을 목표로 남편이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한예슬입니다. 한예슬은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도 그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근무했던 곳은 정바로 불리며 주로 상류층 사모님들과 여성 연예인들이 찾는 고급 술집으로 유명합니다. 호스트바에는 호바, 디바, 정바, 가라오케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정바는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소문이 나지 않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판 없이 운영되며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매너 있는 손님들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장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배우나 모델을 꿈꾸는 지망생들로 금전적인 이유로 일을 시작했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정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느 호스트바와는 다르게 손님을 맞추는 방식보다 매너를 중시하는 태도를 선호한다고 전해집니다. 3위는 오지오입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지오는 드라마가 끝난 다음 해인 2007년에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8세의 템프로 출신으로 안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오지오와 오랫동안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초기 오지오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업소 관계자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자 결국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은 오지오가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들은 선수와 손님으로 만났고 그 후 안나는 오지오가 모델과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본인은 구형 SMO를 타고 다니면서도 오지오에게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헌신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지오가 환상의 커플로 인기를 얻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두 사람은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이 여행은 오지오에게는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예전엔 너만 보면 설렜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 이제는 너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안나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여행에서 돌아온 지 6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오지오의 집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한 뒤 마지막으로 3분 19초 동안 통화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건 후 오지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안나의 빈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 오지오는 1살 연하의 재력가 여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지만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배우 허이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드라마 촬영 중 연인 역할을 맡은 유부남 배우가 함께 자야 연인처럼 연기할 수 있다며 동침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 드라마를 싱글파파가 열애 중인 작품으로 추측하며 오지오를 의심했지만 허이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이후 오지오의 팬들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2위는 권상우입니다. 2001년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주목을 받으며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로 빠르게 톱스타 반열에 오른 권상우는 200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최대 광고 기획사인 제기획은 연예계 내부에서 여러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문건, 즉 연예인 엑스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영애와 정호영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한가인이 배우 연규진의 아들과 어린 시절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상우와 관련된 내용은 그가 연예계 데뷔 전 대전 유성에 있는 한 호스트바에서 약 3개월 동안 선수로 일한 적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데 있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엑스파일이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고 권상우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연예인 중 최초로 인터뷰에 나서 텔레비전을 부수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증권가 찌라시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내용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인기 톱스타 어군이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한 경력을 숨기기 위해 당시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전 유성 지역의 호스트바들이 여성 손님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어군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찌라시에서는 어군을 이니셜로만 언급했지만 당시 대전 출신의 톱스타는 권상우가 유일했기 때문에 대중은 자연스럽게 어군을 권상우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상우는 억울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것일까요? 1위는 박해진입니다. 박해진은 2006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로 데뷔한 후 에덴의 동쪽, 내 딸 서영이, 별에서 온 그대 등 출연한 모든 작품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빠르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과장된 발음과 다소 어색한 연기 스타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력과 발음 모두 발전하며 톱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가 위태로워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그것입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유명 남자 배우가 갑자기 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휘말리게 된 배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박해진을 포함한 4명의 남성이 구찌 벨트를 자랑하며 찍은 인증샷이었고 그중 왼쪽에 있는 남성은 전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였습니다. 고영태는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호스트바에서 일했으며 이후 최순실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영태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었고 그와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 박해진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박해진 측은 고영태를 알지 못한다며 이를 부인하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으나 결국 사진 속 인물이 박해진 본인임을 인정하며 우연히 술자리에서 고영태와 함께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이 사진은 14년 전에 우연히 찍은 것이라며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고영태가 호스트바에서 일할 당시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4명 모두 같은 브랜드와 디자인의 벨트를 착용한 사실이 우연이라 보기 어려워 의문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진은 과거 군면제와 관련된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호스트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첩보가 전해지며 검찰과 경찰이 전국의 호스트바를 수사하는 중 박해진의 군면제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진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군면제를 받았다고 눈물로 해명했지만 이러한 논란은 그가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톱스타로서 그에게는 구찌 벨트가 그리 중요한 물건일 수 있겠지만 당시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인증샷 속 그 벨트가 손님이 선물한 것인지 아니면 마담이 돌린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대부분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성공하면 건물을 구입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연예인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들의 유명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연예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이름, 심지어 영혼까지 팔아버린 연예인 탑 3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위는 최윤영입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정되었던 최윤영은 미국 출신으로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미모와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미스코리아에 선정된 후 그녀는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노주원의 딸 역할로 출연하며 인상적인 외모를 자랑했죠. 그 이후 최윤영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면서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요가를 널리 알리며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최윤영은 출산 소식과 함께 3살 연하의 한국인 남성과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던 최윤영은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26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절도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윤영은 오랜 친구의 집을 방문해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80만 원과 수표가 들어있는 명품 지갑을 훔쳤다고 합니다. 친구가 돌아온 후 최윤영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 뒤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집안을 뒤졌지만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윤영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그녀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최윤영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은행에서 발각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녀는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생활고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최윤영의 남편과 시댁은 부유한 집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은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남편은 맹금리 훈련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했는데 보증금 3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관리비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윤영은 실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상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방송 활동은 중단되었으며 이후 지인들의 SNS를 통해 근황이 전해졌지만 그녀의 이미지 회복은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2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지난 2010년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한 여성 솔로 가수 진아. 그녀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뛰어난 성량을 자랑하며 당시 현아, 손담비, 서인영과 함께 여성 솔로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꺼져줄게 잘살아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 출연하며 더욱 주목을 받았죠. 또한 그녀는 예능을 통해 자신의 가족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맏딸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순탄하게 보였던 그녀의 성공은 한 사건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한걸그룹 출신 여가수가 성매매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가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2015년 한 지인으로부터 재미교포 사업가 어씨를 소개받았고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3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착하고 바른 이미지를 지켜왔던 진아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진아는 이 사건에 대해 어씨를 소개받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한 것일 뿐 성매매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진아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진아에게 어씨를 소개한 강모 씨는 일명 연예인 브로커로 불리며 재력가와 연예인들의 만남을 주선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진아 또한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모든 것이 루머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아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또한 그녀를 응원했던 팬들에게 다시 한번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대중은 점차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근황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고 그녀는 연예계 복귀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위는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연예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사랑을 싣고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는 걸그룹 주얼리의 일원으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박정아, 서인영과 함께 2002년부터 4집까지 주얼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주얼리의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조미나 역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얼리를 탈퇴한 후 조미나는 연예계에서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미나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이름으로 제과점을 열고 이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그녀의 제과점은 위생 문제와 품질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빵의 퀄리티는 형편없었고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미나가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사진에서도 빵과 과자의 품질이 낮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미나는 빵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것 외에도 베이킹과 쿠킹 클래스를 열어 수업료를 받았는데요. 해당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퀄리티가 매우 낮았고 그녀의 실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홍보는 전문적으로 가르쳐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양갱 세트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2개짜리 양갱 세트가 9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당혹스러움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매니큐어를 바른 채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 장식을 하며 위생 문제까지 불거졌고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 끝에 조미나는 2017년 말 자신의 베이커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폐업 이유를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엄마뻘 재벌가 부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남자 연예인 T.O.P를 소개합니다. 2위는 재기에 성공한 승리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던 승리는 정준영 일당의 황금폰 사건으로 많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승리의 작은 배우로 대만 출신 여성 이주린이 마이너스 주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린 3호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남편인 워거주는 대만 도박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밤의 총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린 3호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만 사교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고 부동산 투자 등의 이유로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샤넬이 주최한 파티에서 승리와 지드래곤과 인연을 맺었고 처음에는 지드래곤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체력을 중시하는 승리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승리는 린 3호의 신임을 얻어 10억 원의 개인 투자금과 300억 원의 린 3호 투자금을 합쳐 버닝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승리는 린 3호와 더욱 가까워지며 그녀와 그녀의 딸들 그리고 삼합회 조직원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남아 사업 확장을 위한 린 3호의 지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3위는 B입니다. B는 재벌가 사모님과의 밀월 여행 루머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인물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경 CJ 부회장이 연예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특별한 후원을 받은 B는 2010년 새 앨범 생크스2에서 이미경 부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B가 한 재벌가 부인과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B가 이를 의식했는지 혹은 이를 반박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이미경 부회장이 군 복무 중인 B를 면회하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공개되었습니다. 면회는 5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함께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비비고 팝차를 제공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B의 전역 후 출연한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도 CJ가 맡으면서 이미경 부회장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경 부회장은 1994년에 이혼한 이력이 있어 B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지간처럼 보였지만
이후 B와 김태희의 열애설과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이름이 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는 친이모와도 같은 관계였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도 비슷한 시점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며 어머니와 이모와의 관계에서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